안녕하세요. 홍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낙찰 받고요. 대금 납부는 언제 하는 것이 적당할지, 그리고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강제 집행 신청은 무엇을 보고 언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스터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매각대금 납부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대출 실행만 되기를 기다렸다가 은행에서 자사하세요 라고 하면은요, 그 시기 조절 없이 무조건 납부를 하시는데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낙찰 후에 보통 일주일이 지나면은 법원에서 매각 허가 여부를 판단해서요, 결정을 내립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 허가 결정이 내려지고요. 그리고 또다시 일주일 그 낙찰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으면은 항고 기간 일주일 종료한 다음에 대금 납부 기일이 정해집니다. 평균 대금 납부 기간은요, 항고 기간 종료 후에 3주에서 길게는 4주 가까이 납부 시한이 있습니다. 요 기간 안에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시기를 조절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명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낙찰받은 부동산이 아파트든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그리고 상가든 그 안에 거주하고 또 장사하는 점유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하고 명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무작정 대금 납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돈이 많아요, 현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출 없이 진행해도 괜찮습니다라는 분들은요, 패스하겠습니다. 그분들은 굳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낙찰받은 분들은요, 대출을 최대한 80%, 적게는 70%, 아니면은 그 이상 90%까지 은행 돈을 빌려와서 대금 납부를 하기 때문에 기간 조절도 없이 어떤 시기 조절도 없이 무작정 납부를 한다면은 절대 안 된다고 저는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낙찰받은 부동산에 안에 거주하고 있는 점유자와 어느 정도 이사협의가 조율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보고 말고 할 거 없어요. 무조건 실행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대금을 납부해야 안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고 이사 갈 거 아닌가요? 그런데 대금 납부 안 하고 무작정 이사협의 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요, 막연하게 임차인이 배당받고 이사 갈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그 한마디 말 믿고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 계획 날짜, 이사진센터하고 계약서를 썼다거나 아니면은 새로 이사 갈 집에 임대차 계약서, 그런 계약서 자체 문서를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각대금 납부를 하는 것이 여러분 순서고요. 그런 계약도 없이, 계약서 보는 것도 없이 무작정 나는 당시 대금 납부하면 나 배당받고 이사 갈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대금 납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다음 두 번째는요,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인데요. 그 인도명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원에서 이제 당신이 살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취득됐으니까 일단 당신은 그 집에서 이사갈 준비를 해라 라고 보내는 공식적인 통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요, 매각대금을 법원에 납부할 때 대출받은 은행에서 이제 업무를 담당하는 그 법무사님께서 그 신청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인도명령 신청을 내가 따로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인도명령이 인용되면은요, 이제 새롭게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매각대금 납부 후 일주일 안에 인용이 되고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매각대금 납부 후 한 달쯤 걸려요. 그러니까 즉 배당일 이후에 인용이 됩니다. 법원에서는요, 이제 소유자는 당신 책임이기 때문에 너는 빨리 이사 가라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임차인은 아무래도 억울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배당일까지 인도명령이 기다려준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인도명령 사건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법원에서는요, 내가 신청을 했다 그래서 당연히 신청했으니까 찾아가세요, 받아가세요, 안내드립니다 이런 게 없어요. 무조건 하고 내가 실제 직접 찾아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요, 경매사건 검색란에 해당 법원과 사건 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시면은 하단에 보시면은요, 관련 사건 내용란에 2019 타인 9라고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고요, 관련 사건 구분에 이제 인도명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신청한 인도명령이 접수가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인도명령 인용과 이제 송달 여부를 확인하겠는데요.
송달 여부가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청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입력을 하고요. 해당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접속을 합니다. 사건 번호 검색란에 해당 법원과 방금 아까 말씀드린 2019 타인 9라고 써있는 그 부여된 사건 번호와 채무자 이름을 입력하고 이제 검색을 누르면요. 당사자 내용, 신청인, 피신청인, 즉 이제 여러분 이름과 뭐 소유자가 여러분 이름이니까 또 임차인이라든가 뭐 전 소유자, 그 피신청인 확인을 하신 다음에 결정문, 송달일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송달까지 확인이 되었다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강제 집행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것은 진짜 그야말로 어떤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쉽게 그걸 신청하는 거는 뭐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명도합의가 안 되거나 묵묵부답, 뭐 속된 말로 배째 세우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일단 우리는 낙찰받은 부동산의 문을 합법적으로 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 수밖에 없는 합법적인 방법은 바로 강제 집행이기 때문에 제가 신청하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제 집행 신청은요, 인도명령 신청이 인용된 후에 여러분들 주소지로 송달받은 인도명령 결정 정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본을 가지고 법원의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신 다음에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고요. 또 은행에서 인지대 1,000원입니다. 1,000원짜리 인지를 구입해서 붙이고 제출하시면 송달 증명원과 이제 강제 집행문을 부여받는데요. 그 송달 증명원과 집행문 신청서를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강제집행 예납금을 납부하신 모든 것이 완료되는데 예납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각 법원마다 좀 달라요. 어떤 경우는 집행비 일부를 또 예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우편 송달문, 그러니까 송달료만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다. 카드 납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금을 준비하셔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매물건 무지하게 괜찮습니다. 여러분 투자하세요. 자, 저 지역이 정말 그야말로 핫한 지역이니까 여러분들 꼭 찾아서 경매물건 나오면은 그곳에 입찰하세요. 그리고 입찰 가격은요, 요 정도만 쓰세요. 더 이상 쓰지 마시고 이만큼 쓰면은 무조건 낙찰입니다. 글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과연 제가 경매 고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절대 여러분들한테 드리지 않습니다. 홍티 경매 많은 제자분들이 어떤 낙찰받은 사례와 그분들이 월세를 놓거나 단기 매도를 하거나 기타 등등을 하셔갖고 그분들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서 이런 사례 있으니까 요걸 참고해서 진행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그리고 제가 20년 가까이 경매 경험하면서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는 실수하지 마세요, 그야말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혜롭게 경매를 할 수 있는 뭐 도우미 홍티? 그게 저는 최고의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홍티 경매 스터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떼쥐베리의 어린 왕자에는요, 어른들은 계산, 그러니까 숫자를 보려고 하고요, 아이들은 꿈을 본다는 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누구나 어른들은요, 처음에 다 어린아이였는데,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어른들은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인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수익을 따지고 뭐 계산을 하고 그런 거를 뭐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런 계산을 하기 이전에 저는 순수한 어떤 어린이의 그 어린아이의 그런 시선으로요, 많은 부동산을 보고 또 보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부동산을 보고 나서 이 부동산은 얼마, 이 부동산은 얼마, 이 부동산은 얼마, 얘는 이래서 장점, 이래서 단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고 듣고 느낀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경매 입찰하기로 결정한 그 물건도요, 내가 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는 이 값어치, 가격을 얼마를 써야 될지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스터디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스터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